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상담 전문약사 김재현 약사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26년 1월인데요. 제가 또 며칠 또 몇 주 사이에 몇 분의 분들로부터 또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참 요즘 너무 트렌드가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유행을 시키는 것들이 다 언론, SNS 통해서 많아요. 자, 어떤 질문을 받았냐? 아마 이 질문을 대부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먹는 게 좋은가요? 딱 이 질문을 노골적으로 처음 오셨던 약국에 오셨던 분도 질문을 하셨고, 오랫동안 저 약국에 다니시고 있는 단골분도 질문을 하셨어요. 자, 사실은 저랑 오래된 상담을 받았거나 관계를 맺고 있거나 또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답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블로그에도 썼지만 저희 선후배 약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고 제 단골분들에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소금물 요법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물질은 말 그대로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물질은 말 그대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그것이 나와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얘는 나쁜 거, 저거는 좋은 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물질의 쓰임이 나랑 정말 맞는지를 살피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저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복에 먹는 소금물 요법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저희 단골분이 많이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 사실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단골분들 또는 저랑 앞으로 상담하실 분들한테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단골분들 중에는 소금물을 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것처럼 드시진 않아요. 이렇게 먹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고. 자, 소금물 요법은요, 원래 공복에 먹었을 때 효과 보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혈액에 영양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미네랄 부족증 환자들. 큰 관점들이 있어요. 이게 동양의학은 항상 비유를 하기 때문에 혈허라는 개념 있죠. 이 혈허의 개념은 사실 피가 모자라서 빈혈 수치만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체액이라고 말하는 미네랄, 진액 같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이 혈허같이 말 그대로 혈장 볼륨이 말 그대로 떨어진 사람들은 피뿐만 아니라 미네랄, 이 소금물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뚱뚱한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이지만 마르고 삐쩍 마른 사람들, 정말 피부로 쪽쪽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위장 질환이 있어요. 어떤 질환이냐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소금물 많이 먹으랬죠. 장상피 화생에서도 제가 소금물 먹으라 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에요. 체액, 말 그대로 위산이든 담즙액이든 췌장액이든 소화액을 만드는 건 무조건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먹었을 때는 그 미네랄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고, 실제로 거기 들은 나트륨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모든 이 무기물들 같은 경우에 뭐가 되냐면 원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담즙 원료에도 대부분이 미네랄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력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소화액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봐도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을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피골이 아주 메마르고 윤기가 없는 분들, 탄력 없는 분들, 이런 분들 특징이 바로 소금물 요법을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리성 저혈압 들어보셨죠? 여자분들 특히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갑자기 앉았다 이러면 핑 돈다. 이런 분들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생리학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알도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나트륨을 재흡수시킵니다. 근데 나트륨, 딱 소금에 우리가 떠오르면 나트륨 떠오르잖아요. 그 소금은 사실 나트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나트륨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매스컴에서 나트륨 얘기를 하는 거지, 소금은 나트륨, 칼륨, 염소 모든 무기물이 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놓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소금물 요법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짠 게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면 공복 상태에서는 소금물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몸에서는 이 짠 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을 다 깨우거든요. 그러면서 교감신경 같은 게 막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혈관도 또 수축되면서 혈압이 마구 올라가. 그러면 정신이 커피 먹은 거는 쫙 올라가요. 그래서 소금물을 먹었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던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기력도 더 올라가고 소금물 먹었더니 소화도 더 잘 되고 굉장히 좋죠. 이런 거는 장점으로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배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배변 효과는 소금물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결장 반사라고 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이든 우리 장에서는 어떤 뭔가가 들어가게 되면 장 운동이 활발하게 돼요. 우리 몸에서 알아서 나는 반사작용이에요. 그리고 좀 더 첨언하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대장 상태가 말 그대로 삼투압이란 건 제가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압이 높은 곳으로 물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 상태가 삼투압이 높아진다고 보면 장내에서 물이 쏟아지겠죠. 그럼 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컹물컹해지겠죠. 그래서 변비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묽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뭔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장 반사에 의해서 뭐 하냐면 변을 좀 더 수월하게 보겠죠. 그래서 괜히 그거 소금물 먹었기 때문에 변을 잘 본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물을 먹었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유형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효과를 보는 거고요. 다만 먹으면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 혈압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콩팥, 신장 질환이 있어요. 신부전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얼굴로 봤을 때는 얼굴에 홍조가 쉽게 띄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건 다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자율신경이라서 흥분했을 때는 교감신경, 명상을 하거나 편했을 때는 부교감신경인데 이거를 조절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평상시에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쉽게 흥분해요. 이런 분들은 아까 소금물을 먹게 되면 뭐 한댔죠? 교감신경이 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쫙 올라간댔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더 두근거리거나 혈압 때문에 압의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물론 소금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죽거나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건 아니에요.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은 다 있어요. 다만 내과 의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콩팥 질환이 있거나 정말 말 그대로 거의 암 단계로 갈 정도로 안 좋은 분들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 돼요, 이건 없어요. 저한테 만성신부전 환자분들도 오시고 제 가족 중에도 계셨는데 제가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서 본인 몸의 상태에 맞춰서 담당 주치의도 있고 저랑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분들은 조절을 해서 드리면은 결과치 값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좋게 나오고 관리가 잘 되었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극단적으로 좋아요, 나쁘아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한 상황인지 그거를 꼭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 이런 걸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첨언을 해드리면, 제가 아까 소금을 먹는 단골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부러 알려드려서 저는 공복에 소금물 요법을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언제 추천해드리냐면 영상 보신 분들 바로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죠? 텀블러에 타신 다음에 그 텀블러에 탄 그 약용 소금 같은 걸 뭐 하냐면 하루 종일 한 모금 한 모금 먹듯이 뭐 한다? 분산시켜 먹으라고 그래요. 소금으로 공복에 한 번 먹으면 그 소금이 바로 들어가면 쫙 몸에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분산시켜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효가 혈중 농도가 팍 치는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현 반응도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공복에 먹으라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식사를 하거나 중간중간 먹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복에 먹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다 일어나게 되면 몸이 아침에 깼을 때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고 코티졸이라는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상태예요. 정신이 깨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금물 요법을 하게 되면 혈압을 더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복이 아니라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되면 음식을 먹는 자체가 아까 결장 반사라는 반사의 의미처럼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깨어나게 되고 인슐린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감 신경의 단독 작용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완충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까 소금을 요법이 갖고 있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꼭 먹어야 된다면 뭐 한다?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드시고 그리고 나눠서 드시라. 자, 이 점을 알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뭔가 트렌드 유행하고 있잖아요. 공복에 소금을 요법 이렇게 유행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잘 기다리시고 채널 고정하십시오. 다음에 뵐게요.